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방문각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셀프교육학 채원입니다.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답안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답안들은 구조적으로 접근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답안 구조화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답안 구조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안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각할 시간, 그리고 답안을 쓸 시간들을 절약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주제를 보고 소주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목차를 세우고요. 그 목차 안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파트별로 답안 구조화의 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문제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즉, 답안 구조화에 따라서 내가 내용만 구체적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용 중복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첫째와 둘째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안을 쓴다고 하면 하나의 측면에서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라고 쓰시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내용 중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 대비예요. 아직 먼 얘기 같다고요? 우린 결국에는 면접을 볼 거잖아요. 우리가 면접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이상을 물어볼 때도 많고요. 미리미리 그런 구조적인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면접 때도 그런 구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안 구조화의 틀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필수 파트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육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육 과정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교과, 사회, 학습자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부터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교과의 중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필요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타일러의 모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일반 모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쓴다, 고려해야 될 요인들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교과 측면에서는 어떻고, 사회 측면에서는 어떻고, 학습자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통합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사항이 나왔다고 볼게요. 구조화의 틀이 없다고 하면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꺼내기가 꽤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구조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게요. 나는 교육과정만 생각하면 무조건 교과, 학습자, 사회를 떠올릴 거야. 그러면 통합교육과정 설계 시의 고려사항은 첫 번째, 교과의 측면에서 관련 교과의 핵심 성취 기준을 고려한다. 둘째, 사회의 측면에서 사회의 요구사항, 사회의 인재상들을 반영한다. 세 번째, 학습자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다. 바로바로 답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교육 방법에서는 주로 교육 심리학과 연관시켜주면서 특정 이론, 특정 방법들이 우리 학습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자 측면에서 어떤 것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언제나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학습자를 이해한다, 학습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머리, 그 다음에 학습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자의 머리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고상한 말로 인지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습자의 마음, 그런 것들은 정의적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주는 효과를 물어봤다고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뭐 동기 유발 이런 것들 써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답을 생각한다고 하면 첫 번째,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교과서 밖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학습자의 인지 경험을 확대한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이끌고 켈러의 ARCS 이론에 따랐을 때 우리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의 유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교육평가입니다. 교육평가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평가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어떤 평가의 장점이라든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교육평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총괄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입니다. 총괄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성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성적 기능은 다시 교육적인 기능과 처방적인 기능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교육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단지 학생의 학습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가 그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 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학습으로서의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처방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 역시도 내가 혹시나 잘 가르친 게 맞나? 못 가르친 것은 없는지 반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후 학습을 위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즉, 학습을 위한 평가가 처방적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로 과정중심 평가의 기능을 물어봤다고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게 한다. 일종의 총괄적인 기능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가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가 그 자체가 교육적인 기능을 갖는다. 형성적 기능의 교육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긴 해요. 우리가 지원 방안과 관련된 구조화의 틀은 인적인 측면에서 지원 방안, 물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 이 세 가지로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에요. 연수, 장학, 우수 사례 제공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물적인 지원 방안은 잘 쓰시잖아요. 시설, 기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 방안은 참여적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위임 전결 규정을 손보면서 재량권을 확대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수 전학공 사례를 제공한다. 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전학공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한다. 물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요, 교육학 필수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안 구조화의 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답의 구조적인 접근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전문적인 첨삭을 받아보시던지 다른 선생님들과 답안을 돌려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조적인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내용 중복을 막고요. 나아가서 면접까지 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내세요.